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은 폐는 24일 애국시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무슨 주의가 필요한지 그것 좀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편에 현재 한국의 시국 진행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박근혜 탄핵 취소하라 이런 애국 시민들 태극기 물결이 저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 서울역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휘날리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도 안 할 수는 없고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대다수는 안 했고요. 보도해준 쪽에서도 고도의 전술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 촛불시는 60만 70만 모였다 이렇게 하고 태극기 물결은 3만 정도 된다 이렇게 깎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화면은 옛날 화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모르고 보는 이는 우와 여전히 편차가 많구나 이제 그렇게 하게끔 전술을 쓴 거죠. 그러나 그것하고 완전 거꾸로 했다는 거.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시위할 때 저녁 7시나 8시 그 시 절정 시간에 CCTV 강화 묶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도대체 몇 천 명 되는가? 확인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저번에 정말 적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태극기 물결은 수십만이 넘었습니다. 주최 측이 100만이다 하지만 줄여서 50만, 그래 더 줄여도 30만이 넘었어요. 곧 촛불을 수십 배 이미 압도해버린 겁니다. 17일날 이제 24일날 강화문에서 정말 어느 쪽이 더 많고 어느 쪽이 민이고 어느 쪽이 더 자발적으로 나왔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데는 앰프 소리만 큰 게 아니고 모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인원이 같이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곳은. 그렇지 않는 것은 저 앞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는 맹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12월 24일 강화문에서 저 안쪽으로는 촛불 시위가 열리고 바깥쪽으로는 탄핵 취소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취소하라 그런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시위를 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는 시위를 하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할 모양입니다. 오후 4시에 시작을 해서 밤 7시에 본대회를 연다고 그럽니다. 저 안에 촛불 시위는 6시부터 시작하지요.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한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전에 버스 대절로 여러 군데 가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그게 자칫하면 혼란스러운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밤에 모이면 밤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과 떨어져 버리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뭔가 하면은 버스에서 내렸다고 그 자리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버스는 바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타고 온 버스가 그 자리에 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운전한 기사의 전화번호는 필히 입력해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조장이 없다면 조장 반드시 임명해서 조장 전화번호 입력해서 연락해야 되고 옆에 2명, 3명 짝으로 움직이면 그 짝 전화번호 정확하게 넣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시위하고 시끄러운 데서는 이 전화로 통화가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리도 되고 무음 진동도 되게끔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호주머니 넣어놓으면 진동 오면 받으면 되죠. 그러나 통화가 안 되죠. 시끄러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화 걸어서 진동을 보내고 나서 문자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요. 카톡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전화로 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 장소에서 주변에 건물과
간판을 봐놓습니다. 간판 다 불이 들어오니까 보이죠? 밤에도 저기서 모이자 몇 시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일행에서 떨어진 사람도 그 시간에 거기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버스는 실로 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실로 올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찾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버스는 늘 이동하기 때문에 내렸던 자리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시간 시한다면 반드시 뜨뜻한 물 준비해야 되고 간식이 준비돼야 돼요.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그 금방 식당에 가서 사 먹는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간식이 필요한 것이고 뒤에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특이하게 야간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게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냐?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될 게 뭐냐? 자기 일행끼리 모여 있으려면은 야광 간판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만들어서 가벼운 걸로. 그럼 보통 낮에는 거기다 구호를 적잖아요. 구호. 뭐 탄핵 취소라든지 이런저런 뭐 국회에 대한 구호라든지 이런 걸 적습니다. 근데 구호 옆이라든가 밑에 자기만대로 표시를 해야 돼요. 지역 표시를 해든 무슨 회 표시라든. 그렇게 해야 그 간판 주변을 늘 보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밤에는 일반 글씨로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마트에 가면은 야광 종이, 야광 테이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옥션 같은 데 구하면 있지요. 그런 걸로 글자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밤에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무슨 구호를 쓰더라도 전부 야광 테이프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꼭 그런 게 필요합니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아니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럼 돌아가지 못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뭐 혼자 와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그리고 추워요. 24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추워지겠죠. 따뜻하면 더 좋고 밤에는 어찌되든 좀 추울 겁니다. 그래서 옷도 오시지만 화팩이 필요해요. 화팩. 속옷 위에 붙이는 바스 같은 그 화팩. 그게 보통 12시간은 뜨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 붙이면 몸이 안 추워요. 4개 붙이면 절대 안 춥죠. 그렇기 때문에 옥션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 화팩을 구해 붙여야 되겠죠. 화팩. 이런 건 필요해요. 근데 밤이니까 아무래도 손을 흔들고 뭘 흔들려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야광봉이나 야광 팔찌 이런 걸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싸요. 아마 주최 측에서 또 나눠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시위가 있을 때는 북이나 갱가리 이런 게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가 행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런 북이나 갱가리로 박자를 맞춘다든지 구호에 맞춰준다든지 호루라기가 또 굉장히 멀리 갑니다. 호루라기가. 그럼 호루라기를 준비해가지고 일행끼리는 호루라기로 신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삑삑삑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한다. 그럼 모이자 어디로 와라 이런 소리로 하면 그거 다 들립니다. 그 속에서도. 물론 그 호루라기로 구호에 맞춰서 불어주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굉장하겠죠. 근데 전부 호루라기 가져와 버리면 구호용이나 쓰지 일행끼리는 잘 될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호루라기 부는 방법으로 일행을 찾는 방법이 있죠. 호루라기 아주 멀리 나갑니다. 그 호루라기도 큰 마트에는 있든지 문방구에 가면 있을 거예요. 큰 문방구에는 야광 테이프, 야광 종이도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옥션에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장갑 필요하겠죠. 이런 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24일 날 그 시위에 가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마 시위 해보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거의가 대부분 그리고 야간 시위를 안 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 열정에 따라 나섰다가 미아 찾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을. 아니 그거 될 수 있어요. 밤에 어두워서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버스는 같이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앞에 애국시 하는 그 주최 측에 약간 그 초혼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최 측에서 준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홍보 쪽이 조금 미흡했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행진하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모여서 할 때는 잘할 것 같아요. 모여서 할 때는 앰프만 빵빵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야광 태극기다 뭐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전에 보수 단체들 시위하는 걸 보면은 나머지 다 가만히 듣고 있고, 연사들이 나와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뒷연사도 또 길게 이야기하고, 뒷연사도 길게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사들마다 말하는 게 비슷한 말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김 빠지게 하는 거지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전부 5만, 10만, 20만, 30만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5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5분간 딱 핵심만 이야기하고, 다른 뒤에 분은 그 말 빼고 또 다른 거 5분 탁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주제로 5분씩만 말하면 되거든요. 물론 특별 연사는 한 10분 정도 허락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음악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구호도 들어가고 변화무쌍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해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고만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시위는 김 빠져버리죠.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보수단체 시위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전에 그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점점 해보다 보면 잘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이제 많이 모여놓고 하는 거 힘도 들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김 빠지면 안 와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해야 되고, 역시 그 애국 시민들 모여서 하는 그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이라든가 서울역 행진, 이거 보니까 전부 열기는 대단했어요. 나이 많은 드신 분이나 꼬마들이나 모두가 스스로 오고 싶었다는 게 눈에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고요. 정말 이번에 한국 그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완벽하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보도한 걸 보고 뭐를 느꼈는지, 여러분 과연 이게 21세기 한국 선진국에서 이 언론 자유로운 곳입니다. 한국. 이게 가능할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모든 기사가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열하고 신문에 나오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유언배유로 퍼지던 한쪽으로는 다른 기사가 나오지요. 그렇게 철저 검열 안 할 때는 우호적으로 기사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 독재 시절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재도 없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기사가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심각하게 오보를 넘어서 의도적인 이제 국민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당장 시대 숫자 딱 보도해 준 것만 봐도 다 드러나잖아요. 보도 안 해줘 버리거나 아예. 또 보도를 해줘도 한쪽은 빡 튀고 한쪽은 좁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차별을 두잖아요. 이게 고도의 전술이에요. 그것도. 보도는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안 해준 것보다 고맙겠죠. 그런데 교모하게 한쪽은 더 띄워버리고 한쪽은 숫자를 낮춰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여전히 한쪽이 우세하구나, 여론이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박아주는 거죠. 고도에. 아주 보도를 안 해준 쪽은 하수들이고요. 그거는 하수. 고수는 보도를 해주되 거기서 또 묘하게 심리전을 해버릴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언론의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독재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작용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걸 살펴야 됩니다. 과거 월남이 멸망하기 전에 월남의 모든 언론이 통제당했어요. 누구의 통제당? 대통령? 아니죠. 월남은 자유월남 해가지고 40년 전에도 독재가 없었어요. 아주 자유로웠어요. 고딘 DM 그때만 좀 그랬지. 그 뒤로는 자유롭고 풍요로웠어요. 거기는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거든요.
쌀이 많이 나오니까. 전쟁을 했어도 전쟁을 미군이 다 보태줘가면서 했기 때문에 풍요로웠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식량도 수입해야 되고 너무 어려웠죠. 그때 처음에 뭐 80달러, 100달러 그랬어요. 1인당 소득이. 그 다음에 조금씩 높아졌는데 그 지경인데 올라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살았죠. 그리고 언론이고 뭐고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차라리 그때 월남이 독재 국가였으면 언론이 장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자유로운 나라에서 언론이 장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언론이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는 모두 언론에서 얻는 거 아닙니까? 방송, 신문, 국민들이. 물론 들려오는 소식도 소식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월남 국민도 모두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전부 현혹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월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TU는 부정으로 몰려서 TU 대통령 무력화되고 뭐 국회도 무력화되고 그리고 군부도 부패로 무력화 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월남은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월맹군이 강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진 거 아닙니다. 월맹군은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무너져 있는 거 가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일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정말 이거는 대단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은 반드시 이걸 자각해야 되고요. 아니, 언론, 국회 모든 기관이 다 자각해야 됩니다. 전부 자각해야 돼요. 같이 한국어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버팅겨야 돼요. 그런데 애국 시민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기독교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이 한국어를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버팅겨야 돼요.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내년 1월이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반전되기 시작할 거예요. 1월이 되고 3월, 4월 되면 지금하고 분위기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선거를 대선을 조금 땡겨서 한다 하더라도 늦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팅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새누리당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돼야 되는 지금 현 상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국 시민들이 표를 가서 주기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갈라질 건 갈라지고 색깔이 분명하게 애국 정당으로 다시 재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라고 대선 후보를 뽑아도 뽑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부재하고는 달리 절대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결과가 올 것이라 저는 믿어져요.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한국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잘 되리라고 보고 또 애국 시민과 이 기독교 세력 손을 합해서 반드시 언론과 국회를 정화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뜻을 모을 때입니다. 현재는. 절대적으로 분위기는 1월 지나서 바뀌고 결과는 다 좋게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애국 시민들이 자각을 하지 못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교안 체제도 흔들리고 또 한교안 체제 흔들리면서 헌법재판소도 흔들리게 될 거예요. 버팅기는데 한계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엄청난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추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불확실하니까. 뭐 명확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니 무너진다면 이제 국회에서 모든 걸 장악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국정 공백이 오는데 그럼 무슨 또 단체가 나와야 되겠죠. 국정 공백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국정을 안정시킨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조기 대선 해야 될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애국 시민들이
딱 움직이고 내년에 분위기 바뀌고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는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조기 대선 가봐야 승리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조기 대선 안 하겠죠? 그럼 뭘로 갈 것 같아요? 개헌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개헌이 지금 뭔가 힘을 작용하는 쪽에서 유리하다 싶으면 대통령 중임제로 갈 수가 있어요, 개헌이. 그러나 아무래도 그걸로는 힘들다 싶으면은 이원 집정제로 가겠죠.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을 나누는 거.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애국당이 져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자각하면 질 수는 없죠. 이원으로 가든 뭘로 가든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절명으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라고 봐요. 내년 분위기는 지금하고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내부에서는 버팅기면 되는 것이고 외부를 해결한 것은 미국과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외부 작용은 부관이거든요. 외부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과 손을 잡을 때만 가능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꼭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1, 2년이 핵무장도 다 완성되지요. 뭐든 지금 남쪽이 한국 이 실정도 이와 같지요. 이제 화산이 폭발할 그런 상태처럼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늘 수십 년간 의문 속에 있는 땅굴, 이것도 들어왔다면 이제 완성될 때가 된 시점이 된 거지요. 안 들어왔다면 좋고요.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보안법 폐지하고 작전권 해소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평화협정 가고 남북연방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여러분은 깊게 살펴야 돼요. 원래 한국이 남북연방제를 제대로 하려면 북한이 완전히 개방이 되고 체제가 지금하고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오래 경제로 왕래하고 서로 믿음을 돋구고 위험한 무기를 없애고 이런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위험한 무기를 없앤 다음에요. 핵이라든가 휴전선의 장사정포가 없어지고 이런 모든 조치가 난 다음에 연방제가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 북한 체제가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현 체제가 바뀌고 다른 체제로 되고 경제가 자유로 가고 모든 조치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방제로 가야죠. 그 전에 연방제는 남한의 패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우리 경제는 말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리죠. 미군 이제 철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가버리면 경제 다 무너지죠. 그럼 그때 밀고 내려와 버려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애국 시민 모든 연합 세력이 자각해야 됩니다. 또 국민이 자각해야 돼요. 이 중에는 국민이 포함된 사람이 언론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다 국민이에요. 언론기관에 종사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관점에서 기사도 쓰고 하셨겠지만 정말 마음에 가책이 없이 즐겁게 공정하게 기사를 썼다고 느낍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썼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도 생각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작성합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 이해관계 자기의 감정 지우고 전체 테두리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어느 길이 사는 길인가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양심선언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바른 기사를 반영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그렇죠. 누구든지 다 한국어 걱정 안 한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 이제 간혹 많이 있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래도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저 감정이나 옳으니 그르니 선악 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선악으로 안 움직여요. 모든 그 물결 파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고 어떤 것이 한국어를 강하게 하고 항해를 하는데 올바른 길인가 살피셔야 됩니다. 줄 서고 하고 그것도 한가할 때 하는 겁니다. 한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법안 하나 만들든 표 하나 누르든 힘에 이끌리지 말고 소신껏 하셔야 되고 혼자서 어려우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조를 결성해서 하고 정말 혼자서는 용기 있어야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뼛속부터
가족을 중시하고 내 육신을 중시한 사람 그거 안 돼요. 벌써 위험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아버려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딱 중요할 때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평상시는 아닌 척하고 평상시는 국가를 위한 척하고 평상시는 직장을 위한 척 하는 사람도 정말 중요할 때 딱 발을 빼버리는 사람도 있고 회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제대로죠. 그 자리를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요번에 새누리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를 볼 때 진국이란 걸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세력이 휩쓸리고 할 때는 나서지 못해요. 다 어지간해서는. 다 신상 걱정되기 때문에. 근데 김진태 의원 나선 거 볼 때 진국이에요. 이제 이럴 때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빵빵하게 나가다가 딱 중요할 때 발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살펴보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무조건 믿을 일은 아니에요. 딱 중요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몇 번 봐야 됩니다. 세 번은 봐야 돼요. 그래야 진국이냐 아닌가 알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